안녕하세요. 대경중학생 여러분. 오늘은 273쪽 연습 문제 7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확률은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두 확률을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쌤과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쌤이 문제당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맞게 푼 다음 쌤의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둘 다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확률이 아니라. A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1부터 10까지니까 2, 4, 6, 8, 10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B 상자에서도 짝수가 나와야 되죠. 21부터 40까지 총 20개의 카드 중에서 20장의 카드 중에서 홀수 10개, 짝수 10개 있으니까 짝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두 경우의 수를 곱한 50이 답이 되겠죠.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왜 곱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수형도를 그려본다고 생각하세요. 2, 4, 6, 8, 10 뽑고 2를 뽑았을 때 B 상자에서 22부터 쭉 40까지 뽑는 경우의 수 총 몇 개? 10개. 여기도 몇 개?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그래서 총 50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까요? 자, A에서 D로 가려면 B를 거쳐 가거나 또는 C를 거쳐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B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A에서부터 B까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고 B에서 D까지 총 3가지가 있으니까 동시에 건너가야겠죠? 이거 가고 그리고 얘를 가야 되죠? 그래서 두 경우의 수를 곱한 9가지가 B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자, C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1가지, 여기는 2가지니까 총 2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거치거나 또는 C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얘는 둘은 동시에 갈 수 없죠. 따라서 두 경우의 수를 더해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확률의 뜻을 묻는 문제죠. 공을 임의로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주머니에 총 공은 몇 개 있는데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데요. 빨간 공 더하기 노란 공 더하기 파란 공, 이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죠. 그 중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2개이니까 입니다. 이게 4분의 1이래요. 즉 8분의 2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끼리 같으니까 분모끼리 같아지기 위해서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x는 3이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노란 공의 개수는 3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4번 풀어보세요. 4번, 2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확률의 성질 중에 뭐가 아닐 확률 구하는 방법, 이거였죠. 그러면 5가 아닐 확률은 1에서 뭘 빼면 되죠? 합이 5일 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쌤이 힌트 드렸으니까 한 번 더씩 풀어보세요. 1에서 적힌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적힌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우선 구해봐야겠죠. 자, 전체 총 경우의 수는 8개 곱하기 8개. 첫 번째 던졌을 때도 1부터 8까지 8개. 두 번째 던졌을 때도 1부터 8까지 8개에서 총 64개고요. 그 중에 합이 5일 경우의 수는요. 1과 4가 나왔을 때, 또 2와 3 나왔을 때, 또
3, 2, 또 4, 1 이렇게 총 4가지가 가능하네요. 64분의 4니까 약분하면 1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사하고 싶은 합이 5가 아닐 확률은요. 1에서 16분의 1을 뺀 16분의 15가 두 눈의 합이 5가 아닐 확률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확률 복습하면서 풀어보니까 재밌죠? 재미없나요? 재밌을기 바랍니다. 자,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거 뭐 정말 30초면 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A형 또는 O형을 또는 O형이니까 A형이면서 O형일 순 없잖아요.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확률이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퍼센트의 확률이 있죠. 32%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 중에 몇 명이 32명이 A형이다 이런 뜻이 32%다 이 뜻이잖아요. 즉 0.32가 A형, O형은 0.272 O형, A형 또는 B형이니까 두 확률을 더한 0.59가 답이 되겠죠. 되나요? 네. 자, 이제는 발전 문제입니다. 6번. 오, 살짝 어려워 보여요. 공이 여기로 넣었을 때 A로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A로 나올 확률. 자,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아랫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긴 없다고 생각하고 요 갈래로 나오는 게 A, 요 갈래로 나가는 게 B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두 갈래 길이니까 A로 떨어지는 확률이 2분의 1, B로 떨어지는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이번에는 이 위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공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로 떨어질 확률은 두 갈래 길이니까 1로 가야지 A로 떨어지겠죠? 1로 가면은 B 아니면 C로 떨어지니까 1로 가면 안 됩니다. 1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1로 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2분의 1 확률로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2분의 1 확률로 동시에 이쪽으로 가야 A로 갑니다. 따라서 A로 떨어질 확률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가 나올지. 자, 그러면 아마 쌤 설명을 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요렇게 간 확률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다시 또 갈 확률 2분의 1 그리고 또 다시 요렇게 갈 확률 선생님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아, 곱하면 8분의 1이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입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2분의 1 가도요.
요렇게 갈라지는 거 2분의 1 가도요. 다시 여기서 만나요. 그쵸? 이거 왜 하는지 쌤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리려고 낸 것 같아요. 요 윗부분은요. 슉슉슉 치워서 요 윗부분은요. 확률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이 위치로 공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쵸?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그랬어요?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갈 확률은 1이에요. 1. 자,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은 1이에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요. 여기까지 오는 확률 1.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갈라지는 확률 2분의 1.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갈라질 확률 2분의 1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A까지 오는 확률은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번외 문제입니다. B로 떨어지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B로 떨어지는 확률. 자, 시간 2분 더 드릴 테니까 B로 떨어지는 확률을 구해보세요. B로 떨어질 확률을 한번 구해서 내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쪽으로 반드시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확률은 1이고요. 그 다음 B로 가는 방법은요. 요렇게 타고 가는 방법 하나랑 요렇게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초록 색깔 또는 파란 색깔로 B가 갈 수 있죠. 따라서 초록 색깔의 확률 더하기 파란 색깔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둘을 동시에 공이 굴러갈 수는 없어요. 그쵸? 한쪽 또는 한쪽으로 가야 돼요. 자, 초록 색깔로 갈 확률은요. 여기서 갈라질 확률 2분의 1이고 여기서 갈라질 확률 2분의 1이죠? 즉 4분의 1 확률로 갈 수 있고요. 파란색 길도 여기서 갈라지는 확률 2분의 1, 여기서 갈라지는 확률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죠. 두 확률을 더하면 답은 2분의 1. 자, B 위치로는 2분의 1 확률로 올 수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7번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칠 번 각자 푸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해놓고 풀고
이렇게 오답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풀고 그냥 쭉 설명만 듣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쌤도 그래요. 쌤도 강의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직접 강의실에 와서 하는 거랑 쌤 수업만 듣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통으로 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미리 다 푼 친구들은 지루하더라도 좀만 기다려주시고 아직 못 푼 친구들은 힘을 내세요. 풀 수 있습니다. 이미 확률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볼까요?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앞, 앞뒤, 앞뒤리 막 이렇게 계산해보면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올 경우의 수 2가지,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 다 곱해서 8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 마이너스 1로 가려면요. 앞, 뒤가 나오거나 또는 앞, 뒤가 나오거나 또는 뒤, 앞이 나오거나 즉 앞쪽으로 가는 거 한 번 나오고 뒤쪽으로 나오는 게 2번 나와야지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총 3가지가 있네요. 따라서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풀면 문제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276쪽에 가보시면 스스로 맞물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딱 2문제 1번하고 2번만 더 풀어보고 끝낼게요. 딱 2문제. 자, 1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얼마인가요? 답이야 뭐 4하고 3 있으니까 7 아니면 10이겠죠.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하겠죠. 그 중에 뭐예요? 답은 7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메뉴판에요. 라면하고 몇 종류가 있고 4종류가 있고 우동하고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개 종류가 있죠? 7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즉 7가지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문제가 라면과 우동을 각각 하나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몇 가지가 되죠? 라면도 시키고 또 우동도 시키는 거니까 라면 4개 중에 1개, 우동 3개 중에 1개에서 12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문제를 수학은 진짜 꾸준히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문제가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인데 아면 더하고요. 어면 곱해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이 문제는요. 라면 4개, 우동 3개 다 합쳐서 7개. 7개 중에 하나 골라 먹어라 이거예요. 라면 또는 우동을 선택하는 경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쌤이랑 진우쌤이랑 같이 가서요. 쌤은 라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진우쌤은 우동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개인 거예요. 이 문제와 쌤이 방금 막 만든 그 문제의 차이를 알겠어요? 네, 아시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많은 문제를 더 풀어볼 거거든요. 더 풀다 보면은 느낌이 오시겠죠? 자, 2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자,
4가지의 색깔이 있대요. 4가지. 그리고 새우네. 새우 각각의 요 배 부분에다가 색깔을 칠한대요. 좀 웃기네요. 어떻게 새우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자, 1번에 빨강을 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뭐가 있죠? 서로 다른 2가지 색을 골라 칠하라 그랬어요. 그럼 빨강을 또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록이나 노랑이나 주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돼요. 즉 앞에 선택하는 거가 뭐가 있을 수 있죠? 4가지가 올 수 있죠. 그 4가지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 3가지 중에 2번째를 선택해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됩니다. 쌤 아직도 저는 왜 이걸 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수형도를 그려보라 그랬죠? 빨강 칠하고 올 수 있는 색 초록, 노랑, 주황. 초록색 칠하고 올 수 있는 색 빨강, 노랑, 주황. 노란색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색 빨강, 초록, 주황. 주황색 선택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색 빨강, 초록, 노랑. 자, 총 짝대기 수 몇 개죠? 1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확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의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어쩔 때가 또는이고 어쩔 때가 그리고인지. 근데 그 감을 익히는 게요 여러분 10문제 풀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한 50문제는 풀어봐야 구분이 되고요. 또는 100문제 풀어봐야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쌤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이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 거지? 너무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아니면 쌤처럼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있어요. 그때 더 공부하면서 채워가는 걸로 하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